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제가 33살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있자 저희 부모님이 만나라고 성화를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 파혼을 결심하게 된 남친입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위로 오빠 둘 모두 결혼한 지 꽤 되었거든요. 부모님 나이도 꽤 있으시고 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시집가라고 하도 애를 태우시니 그 성화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저의 절친 2명도 아직 미혼이라 쿵짝이 잘 맞아서 외롭지도 않았고 직장도 짱짱하고 부모님 집에서 편히 밥아도 먹고 차곡차곡 적금 통장 굴려가며 한창 재미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별로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혼인 회사 언니들 보면 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짐짝인 것 마냥 빨리 결혼을 보내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전 혼자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 중이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누군가 돌봐드려야 했고 솔직히 2 오빠들이 있어도 믿음이 가지 않아서 최대한 부모님 곁에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집 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노력은 해봐야죠. 사실 그동안 부모님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팅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들은 다 좋았어요. 그 중에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의 남친이었습니다. 남친은 나이가 저보다 1살이 어렸는데 사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사귀다가 자연스럽게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미 양가 어른들께서는 결혼을 서두르셔서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남친이 계모임 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계원이 모두 12명이라고 했는데 참석한 숫자는 10명 정도 되어 보였죠. 같은 회사, 같은 기술직들끼리 하는 계모임이었습니다. 결혼한 계원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모임이었기에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기업이라서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첫인사하는 자리라서 나름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남친 따라갔어요. 다들 미리 와서 저희 커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부부가 동반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결혼을 다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밤늦게들 맞이해 주시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니 보기 좋았죠. 여자들끼리도 통성명하고 결혼 축하도 미리 받고 저희 커플이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2차를 호프집으로 이동했고 2차부터가 이 개모임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총무인 듯한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면서 절대 빠지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멋모르고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오늘은 처음 인사하는 거니까 봐달라고 개원분들에게 말을 해서 도대체 몇 차까지 가길래 그러나 하고 옆에 있는 기혼인 와이프 한 분께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적당히 2차 중간에 빠져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세고 술 마신다고 하면서 적당히 집에 가래요. 더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저랑 함께 가자고 약속했어요. 결혼할 남친 계모임에 처음 신고식한 자리에서 눈치 없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커플을 가운데 앉혀두고 어떻게 만났는지, 학교는 어디에 나왔는지, 결혼은 정말 하는 건 맞냐고 등등. 농담 섞어가며 재미나게 질문들을 해주고 답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술 기운도 조금 돌았는지 술에 약한 남친은 얼큰하게 취한 듯 했어요. 남친은 맥주 500cc 반잔만 마셔도 취해서 쓰러져 자는 사람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개원 친구분들이 결혼 앞두고 축하주는 마셔야 한다면서 자꾸 권해서 소맥을 컵 2잔이나 마시게 하더라고요. 남친이 꽤 걱정이 됐어요. 저는 워낙 술에 강해서 웬만해서는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쯤 되자 돌아보니 함께 분위기 봐서 빠져나가자던 개원 와이프는 어느새 이미 가고 없었고 대충 남자들끼리 술 마시려고 하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술이 약해서 이만 함께 가봐야겠다고 말하고 일어날 참인데 총무분 한 분이랑 모두들
절대 안 된다며 오늘 누구를 위한 자리인데 주인공이 벌써 빠지냐며 앙고 없는 찐빵이라면서 도망치지 말라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남친은 이미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놔두고 혼자 일어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있다가 적당한 때를 봐서 남친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마시는 척 하면서도 얼른 술을 다른 잔에 버려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개원 중 한 명이 농담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남친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온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은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는데 왜 세 번째 여성분은 아니냐며 남친에게 그동안 솔로로 오랫동안 있더니 여자 보는 눈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랐어요. 개모임에 처음 인사를 하러 온 결혼한 친구 약혼녀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술이 거하게 취했어도 그렇지 조금 불쾌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친의 연애사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리얼하게 늘어놓는데 거기에 있는 개원들이 하하 웃으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제가 남친 만나기 전에 몇 번 만났냐 등 아주 디테일하게 절 취재하듯이 질문을 해대는 거였어요.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면 다들 망나니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좋은 꼴 못 보겠다 싶어서 남친에게 가자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서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저것 봐 하면서 토라져서 간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테이블을 치면서 박장대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다니요. 기분이 팍 상했지만 일단 꾹 참고 여기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친 회사 동료 친구들인데 참자고 생각했죠. 처음에 그렇게 했어도 재미나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고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 했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놀라고 하고 지금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들어봤더니 이미 다른 와이프들은 가고 없었습니다. 남친이 술에 취해서 가수면 상태인데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부축하다시피 하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걸 도와주지는 않고서 계속 웃으면서 천하장사라면서 남친이 결혼하게 되면 맥도 못 추리겠다고 큰일이라고 넘어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신이 나서 더 큰 소리로 저 들리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개원 중 한 사람이 아, 이거 얼굴은 못생겼는데 힘은 장사네 라고 했어요. 갑자기 열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친을 부축해 가고 있다가 냅다 던져버리고 돌아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얼굴 못생겼다라는 말인데 너 오늘 잘 만났다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자식이야 방금 입 놀린 놈이? 했더니 순간 멈칫하더니 난데요? 왜요? 하면서 재밌다는 듯이 손 들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있는 물컵과 먹다 남은 맥주잔을 들고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디다 대고 입을 돌려? 야, 술 좀 깨! 그리고 술 취해서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남친 사진을 찍어서 남친 어머니에게 보내서 망나니 아들 여기 있으니 챙겨가세요 하고 문자 보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이 일어나자 아닌데? 농담을 한 건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며 자기네들끼리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호프집 사장한테 500cc 여러 잔과 얼음을 왕창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열불나서 한 잔 해야겠다고요. 그리고는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한번 박자고 남친 포함해서 몇 분에게 술 취한 모습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제 태도에 어리벙벙한 상태로 쳐다보더라고요. 술 깨라고 얼음 섞은 맥주잔 3개를 다 부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에 드냐? 그래, 생긴 대로 해주니까 좋냐? 니네들 각오해라. 내일까지 내 기분 안 풀어지면 너네 회사 게시판 폭발시킬 테니까 각오해.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전 늦은 시각까지 주무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으신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여러 통을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지만 전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음 인사하러 온 동료 친구의 약혼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회사의 문화 자체가 수준 낮은 건지 아니면 남친이 나와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쇼를 한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토요일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사과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왔는지 남친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까지 퍼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일은 하나도 생각 안 난다면서. 아마도 친구들이 농담 삼아 그랬겠지. 네가 참 심했더라. 못생겼다면 어때서? 네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자격지심에 난리까지 피웠냐? 그래, 너도 알고 보면 그 나물의 그 밥인 똑같은 놈이네. 망나니 같은 네 친구들 보니까 앞날이 훤하다. 너도 결국 같은 놈이었어. 지금이라도 내가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 이래서 결혼은 서두르는 게 아닌 거야. 내 인생 망할 뻔했어. 그래,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난 앞으로 너 볼 일 없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연락도 오지 않더군요. 인성이 빠았으니 회사 동료 친구란 것들도 막대 먹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여차저차해서 파혼한다고 했어요. 다시는 결혼 말 꺼내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날에도 아무도 사과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오전에 제가 말한 대로 남친 회사 지정 홈페이지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런 똥 같은 사원들을 둔 똥 같은 회사가 이런 기업 문화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각성해라. 술 많이 먹은 걸로 시작해서 여자 외모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똥 같은 회사의 기업 문화의 실태를 고발한다. 술 취해서 해롱해롱한 상태의 남친과 망나니 친구들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니 제 전화에 불이 났는데 절대 받지 않았죠.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 받지 말라고 했고 당분간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남친이랑 개모임 친구들이 함께 오더군요.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실수했다고요. 당신들이 술김에 실수한 걸 가지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뒤돌아서 욕할 사람들이네. 어디다 술 먹은 핑계를 대시는 거죠? 지점장 오시라고 하세요. 당신들 혼낼 수 있는 사람 모시고 오라고요.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했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내 입만 아프니 너네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원 교육 잘 시키겠다는 말을 직접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습게도 지점장은 끝까지 와서 사과하지 않더군요. 보수적인 갑갑한 기업에서 지점장이 직접 와서 사과할 리는 없죠. 그 일로 오히려 저는 진상짓하는 남친의 약혼녀로 남친의 회사에 알려진 모양입니다. 썩어 빠진 회사의 기업 문화가 윗물이 잘못되니 아랫물도 따라 썩는 것 아니겠어요? 기껏 부장인지 누군지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불쾌했습니다.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한 걸 가지고 게시판을 불나게 했다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뻔했습니다. 남친은 얼마나 회사에서 상사들에게 여친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이런 불상사를 만드냐고 혼쭐 났겠죠.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못 이기는 척 게시판에 글을 내렸습니다. 안 됐다 남친아. 그러게 말을 잘했어야지. 자격지심이니 피해의식이니. 앞으로 네 입맛에 맞는 여친 만나면 말 이쁘게 해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혼할 뻔한 남친과의 파혼한 스토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